요 정도 이제 상승했으면 현물 ETF 매수세도 붙을 거고 앞으로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74,000불까지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8만에 어렵지 않게 안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부동산이 비트코인보다 좋을까?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오르진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차트 모양이 예쁘다. 네, 기대가 된다. 이런 걸 올렸었는데 뭐 그 때문인지 뭐 어떤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급등하고 있죠. 69,000달러를 순식간에 넘었어요. 아까 66,000대에서 이렇게 막 횡보하다가 지지부진했었는데 고래동 공부 강의가 오늘 있었는데 백훈종 이사님 강의가 있었거든요.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해야겠다. 라이브 해야겠다 생각하고 방송을 바로 켰습니다. 중요한 가격 몇 개를 좀 지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결코 가벼운 상승이 아닙니다. 아까 뭐 지금 살짝 떨어졌지만 어디까지 뚫었냐가 중요하니까 69,000달러, 그러니까 69K죠. 전고점을 넘겼습니다. 네, 요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요 하락 폴링 웨지라 그랬죠. 하락 웨지, 하락 쐐기형을 이쪽으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상방을 봐도 될 것 같다. 저점은 이미 잡혔다. 차트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락 쐐기라고 하죠. 폴링 웨지를 벗어나면은 조금 조정 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쏘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레이스케일에서 그러니까 GBTC죠. GBTC 매도 물량이 상당히 컸고 반면에 블랙락, 아이비트에서 IBIT 여기에서 매수량은 되게 적었어요. 이틀 동안. 그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흘러내렸죠. 이때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시 요거를 리테스트 하러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런 그림이었으면 여기서 좀 무서운 추세로 빠졌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하방에 이렇게 잡혀가면서 빠지는 듯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차트 모양이 되게 예쁘죠. 네, 얼마큼 올라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방금 전까지 대략 한 11% 2일 동안 일요일하고 월요일 어제 오늘 해서 11% 상승. 이거는 되게 큰 상승이거든요, 사실. 요 정도면은 유의미하게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제 상승했으면 다른 뭐 이렇게 현물 ETF 매수세도 붙을 거고 앞으로 좀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7만 달러, 요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다들 기억나시죠? 7만 달러가 넘냐 마냐 막 저랑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7만 달러 여기도 알람을 제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돌파하면 이따 알람이 울릴 텐데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비트 차트에도 제가 1억을 딱 그어놨거든요. 네, 뭐가 먼저 울릴지 모르겠지만 둘 다 울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7만 달러 알람 걸어놨고요. 요거는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에 7만 달러. 그리고 업비트에 6만 아니다. 1억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거든요. 네,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렇게 알람 기능이 있어서 방송 중에 이렇게 찌르르 하고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좀 울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되게 우리 다 같이 축하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 1억에서 떨어진 다음에 1억 살짝 찍고 다시 이렇게 재차 떨어진 다음에 이번에 1억 돌파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로 만약에 돌파하고 넘어가면은 좀 조정장은 끝날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올해는 오를 땐 진짜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을 넘기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 넘기면 되게 가슴 설레일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한 3,000불 가까이 한 번에 이렇게 막 오르긴 했거든요. 여기까지 한 번에 오르면 한 74,000불까지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라인이 한 74,000불 정도 되거든요. 요거 넘어가는 순간 이제 조정장은 끝이죠. 네, 더 이상 조정장이라고 할 수 없죠. 조정이 되게 짧았죠. 만약에 오늘 넘는다면
근데 오늘 넘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넘었으면 한다고 바라는 거죠. 오늘은 7만 불만 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고점이 69,45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500불 정도만 더 오르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임펄스로 보이니까 이번에는 좀 7만 달러 정도는 돌파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만 달러 돌파할 때쯤에 업비트 시세로는 한 1억 돌파하게 될 테니까 1억이 넘어서 네, 평균 단가 잡히신 분들 되게 심란하셨을 텐데 네, 이제 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때 분할 매수 착실히 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여기 74,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8만에 어렵지 않게 안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뚫고 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비트 올해 차트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른 다음에 횡보하고 오른 다음에 횡보하고 오른 다음에 뭐 여긴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 다음에 또 오르고 뭐 이렇게 갔거든요. 여기서부터 걸린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42,000달러 넘고서 73,000달러까지 42K에서 73K까지 엄청나잖아요. 한 70%, 80%될 것 같은데 한 80% 되겠네. 80%가 상승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네, 엄청난 속도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녀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고점만 다시 뚫으면 8만 달러는 금방 갈 것 같아요. 빠르면 3월 내에 좀 오래 걸려도 한 4월 초 정도면 반감기 전에 8만을 볼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네, 정고점을 뚫었다는 전제 하에서요. 정고점 뚫으면 원래 이렇게 쭉 가는 게 정상인데 정고점 뚫고 네, 여기서 좀 많이 빠졌죠. GBTC 유출이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오늘 건데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쯤에 나와요. 내일 아침에 나오면 제가 방송할 여건이 안 되면 커뮤니티에라도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블랙락이고 피델리티인데 되게 숫자가 작죠. 얘네들은 세 자릿수는 해줘야 되는데 두 자릿수밖에 안 됐고 둘 다 또 18, 18 이거밖에 못했어요. 뭐 16. 오히려 그 중소형 펀드보다 더 못했죠. 그래서 169.9, 한 170 밀리언 달러입니다. 단위는. 그러니까 대략 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순 유출됐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도 모자란 판에 현물 ETF가 네, 갉아먹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GBTC 물량은 네, 계속 줄어들긴 할 겁니다.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네, 이게 블랙락이에요. 티커 틀렸네. IBIT인데 IBTC? 네, 좀 틀렸어요. IBIT입니다. 뭐 제가 쓴 거 아니고요. 블랙락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여기가 현재 하루치가 요만큼이란 뜻이고 7일치가 14,000개. 여기는 피델리티는 3,170개. 진짜 적죠. 피델리티가 그래도 블랙락의 반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요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반면에 그레이스케일은 엄청나게 팔았죠. 네,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날 28,000개가 네, 빠져나갔죠. 이게 진짜 좀 많이 뼈 아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무려 이만큼이나 빠져나갔어요. 이 영향으로 네, 하락장이 조정장이 왔던 거죠, 사실. 요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 그럼 그레이스케일 GBTC 얼마큼 남았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GBTC가 현재 35만 5천 개 남아 있다고 합니다. 35만 5천 개. 35만 5천 개가 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뉴스를 찾아왔습니다. GBTC가 이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우리의 적이 됐죠, 어느 순간.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원래는 한 62만 개 정도 됐어요. 62만 개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5만 6천 개. 반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66에 36, 40% 정도. 그러니까 60%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60%. 다 팔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캄에서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합니다.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블록체인 분석하는 회사래요.
96일 내에는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물론 한 개도 안 남는 건 아니겠지만 96일이면 넉넉 잡아서 한 3달 정도. 요 정도는 뭐, 네,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두고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뭐 3달 후면은 6월인데, 네, 6월까지는 중간에 빠져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더라도 피델리티하고 뭐 블랙락하고 요런 애들이 많이 사주면 오히려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무래도 오늘의 상승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오늘의 상승은 아마도 현물 ETF 영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찌르르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7만 달러? 한 업비트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되니까 빨리 다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네, 컨텐츠 충분히 하면서 이거 넘을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 돈 공부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벌써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된 카페인데 웅달님하고 같이 만든 카페거든요. 고래 돈 공부라는 카페인데 여기에 1비트 모으기 운동이라는 네,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은 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힙합 원숭이님께서 네, 만들어 주셨죠. 한 두 개의 거래소 나눠가지고 1.35개 있다고. 여기에 0.81개. 이건 업비트인 것 같고요. 이건 빗썸 같은데 0.54개. 합치면 한 1.3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추가 매수해서 네, 평단은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익이 되게 크죠. 여기 55% 네, 대충 그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1비트 인증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국화님 인증하신 거 한번 또 볼게요. 보시면 정확하게 1비트 하셨네요. 평균 가격 9,700만 원. 마이너스 1%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플러스로 양전됐을 것 같아요. 네, 플러스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국화님. 송건희님, 이거 다 오늘 인증하신 거예요. 인증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3비트 정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매수 평균가가 7,300. 네, 아마 7,300이면은 저희 1비트 모으기 운동 할 때 1월 달부터 했었는데 그때부터 모으신 걸로 네, 생각됩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때부터 모아서 대충 한 7천만 원 정도 평단 됐거든요. 네, 지금은 더 많이 플러스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거 뭐 무료니까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들어오셔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모아놨는데 어디 자랑할 데도 없고 함께하면 좀 덜 힘들잖아요. 네, 같이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룰루랄님은 네, 어마어마하네요. 6.833비트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여기서 한 6.55개 모으셨고 네, 여기까지 이거 다 합하면은 한 6.833개 모으셨다고 합니다. 좀 내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투자를 5년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대략 한 2019년, 20년 뭐 그쯤 하신 것 같고 셀시어스가 망하면서 네, 여기에 잔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아무데나 막 쓰지 마시고 저는 거래소 보관용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업비트가 거래소 보관 중에는 네,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개인 지갑을 쓰면 네, 좀 여러모로 좋으니까 지갑 관련한 컨텐츠들도 네, 추후에 제가 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네,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여러분들도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아직 10만 구독자가 안 됐는데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키스톤 3 프로 10개 그 선물로 드린다고 했죠. 키스톤 3 프로. 요게 한 16만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키스톤 코리아에서 협찬해준 제품인데 이거 10개 10만 구독자니까 제가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되는 날 10만 기념 라이브에서 네, 퀴즈 내고 맞추신 분들께 드릴 거예요. 뭐 일부는 선착순도 뭐 하나 하죠. 뭐 퀴즈 또 부담스러우신 분 계실 테니까. 하여튼 지갑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고 업비트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해외 거래소는 솔직히 FTX가 파산했잖아요. 저 이거 되게 충격이었는데 2022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FTX가요, 여러분.
코인베이스 아시죠? 코인베이스가 미국 1등이고 FTX가 미국 2등 거래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빗썸이 망한 거예요. 이게 되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빗썸이 망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을 좀 수량이 좀 되시면 뭐 이런 분은 지금 뭐 한 6.8개니까 개인 지갑을 좀 쓰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개인 지갑은 나중에 제가 컨텐츠로 제작할 테니까 좀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수량이 0.1개 뭐 요 정도면 업비트 보관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건 나중에 만약에 10년 후에 한 개에 10억이다 하면 이게 막 68억 3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개인 지갑 안 쓰고 그냥 업비트 냅두기는 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네. 수량이 많으시면 개인 지갑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2030 퇴직하기님. 제가 요즘에 업비트 어플 삭제하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1.5비트. 진짜 많으시죠? 매수 평단은 8200. 평단도 좋으시네요. 8200이고 수익권인데 지금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한 20% 될 것 같고 1.5개. 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진짜 많으시죠? 저도 비트코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실지 몰랐어요. 파우트님이 네, 저 보면서 힘내세요. 뭐 1억 500쯤 되시나? 평단. 평단 9,400이면 그렇게 안 높은데요? 보면서 힘이 나나 모르겠네. 0.53개.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개도 없다면 0.1개만이라도 매수하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0.1개. 저는 요 정도면 한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모을 수 있는 수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1개. 요 정도만 진짜 오래오래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좀 함께하는 느낌이 좀 나죠. 네, 카페 이유님 1비트 인증합니다. 21년 고점에 사셨어요. 얼마나 좀 이때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이때 21년 최고점이 8,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보다 살짝 떨어졌을 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건데, 그 전에 샀다가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요때 사가지고 살짝 고점 찍고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물을 타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리고 23년 11월쯤에 마지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1비트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1비트 정도 됐죠. 6,600만 원의 수익을 얻으셨네요. 네, 되게 크죠? 222%. 평단이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2,900. 야, 이 평단 때문에 매수하기 뭐 힘드실 것 같아요. 평단 망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거래소에서 모으는 것도 방법이니까. 근데 이거 너무 수익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평단이랑 수익률보다는 개수가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제 평단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네, 평단 얼마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비트코인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개인 지갑 들어가잖아요. 개인 지갑 넣는 순간 모든 수익률은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해외 계정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시점으로 다시 취득원가를 잡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에는 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너무 평균 매수 단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수량 모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네, 비트 슈크림님께서 돌고 돌아 맞네요 라고 쓰셨습니다. 우와, 4.4개 5.4개 10개인가? 이야, 대박이네요. 비트 10비트. 이야, 10비트. 비트 슈크림님. 네, 여기다가 10비트 이렇게 써주시지, 제목에다가. 네, 비트 슈크림님 보고 계시면 제목에다가 10비트 인증 뭐 이렇게 써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네, 박수 쳐야죠. 평단도 꽤 높은데 5,700. 자산가신가 봐요. 네, 여기에도 평단이 한 6,000. 그러면 이거 모으는 데만 해도 한 6억 정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야, 현금 6억이 들어간 건데 대단하십니다. 자산이 원래 좀 있으신 분 같아요. 비트슈크림님 10개 멋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너무 많으시죠? 네, 세종시 구수리님 뭐 한 개 모으신 분 8,300에 한 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운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모으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킬러 본능님도 1.5개 인증하시고 되게 많으시죠. 평균 매수 평균가 1억 딱 1억 찍으셨네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서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딱 1억 넘겨가지고 마이너스이다가 빨간색으로 확 전환하는 시점이 오늘이 네, 되길 바랍니다. 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진짜 비트코인 처음 1억 넘기는 시점만큼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얼마 만에 다시 1억 가는 거야. 요때 언제야? 왜 이렇게 옛날 같죠? 아련하지? 3월 16일이면 아직 열흘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아련하죠? 네, 올라갑니다. 네, 이게 알람 울리니까 오늘 좀 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또 안 넘었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뭐 개인 의견이니까 오늘 좀 넘을 것 같습니다. 750. 좀 봐야겠는데 이거는. 네, 업비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업비트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좀? 오, 좋아. 100만 원 남았다. 100만 원. 9,900만 원 넘었습니다. 업비트에서. 네, 보이시죠? 9,900 넘은 거. 9,900만, 9,902만 6천 원, 9,906만 원, 네,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업비트. 네, 계속 힘내고 있습니다. 여기, 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바이낸스에서는 69,700 정도 넘어갔으니까, 지금 김프가 오늘 좀 별로 안 높아요. 와, 이렇게 오르다가, 김프 지금 막 5%로 떨어졌잖아요. 김프가 10% 꼈으면 벌써 1억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세는 원래 김프가 많이 올리니까, 이제 또 다시 오른다 하면은 이제 개미들 막 들어와가지고 1억 다시 넘겨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가격이 막 오르니까 저절로 이렇게 텐션이 업되네요. 네, 목소리 톤도 막 높아지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비트 네, 축하드립니다. 킬러 본능님 오래오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두려워 마시고 오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레이스 팡님 네, 2비트 와 여기 1.4비트 매수 평단 장난 아니네요. 3,600. 여기는 빗썸인가? 네, 5천만 원에 평단 모아가지고 합쳐서 2비트. 이야, 축하드립니다. 2비트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1년 이상 추매하여 1비트 이상 모았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일단 이렇게 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가가 상당히 낮죠. 평단이 한 3,6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7%. 네,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레이스팡님, 2비트 축하드립니다. 네, 성공 다람쥐님도 0.4비트.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정말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0.4비트는 그냥 뭐 돈만 있으면 4천만 원 있으면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고래동 공부 카페에서 1비트 모으기 운동에 평단이랑 이 수량을 굳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축하드리고 싶은 의미도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지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지키기. 그럼 지키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키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여기 인증 글들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을 지키는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믿음과 확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은 투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봉현이 형은 전 재산의 97%가 비트코인이래요. 와, 저는 이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거는 너무 무서운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현금성 자산 있잖아요. 네, 부동산까지는 어렵지만, 현금성 자산은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투자한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좀 있는데, 대략 한 9대1 정도? 네, 요 정도 비율이거든요. 다른 알트는 뭐 거의 미미해가지고, 비트코인 90%, 이더 10%요 정도 되는데, 올 연말까지 이더리움도 어차피 알트잖아요. 얘는 2024년 올해죠. 연말에 매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요즘에 좀 고민 중입니다. 이더를 팔긴 팔 텐데 이더를 팔고 이걸로 비트코인을 살까? 뭐 요것도 제가 되게 진지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수량을 좀 극대로 늘리는 거죠. 네, 비트의 수량을 좀 많이 늘리고 현금들도 여기에 좀 넣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를 원래 2025년에 일부 매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원래는 내년에 부동산을 좀 투자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요즘 생각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만약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개에 4억이 됐다. 뭐 기분 좋게 한 4억쯤 얘기할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비트코인이 4억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3개를 매도했다. 그럼 12억이 되잖아요. 요 정도면 그래도 뭐 웬만한 서울 부동산 괜찮은 거는 뭐 레버리지 좀 끼고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3개를 매도하고 12억이 생긴 걸로 서울 부동산을 사겠다. 2025년입니다. 요게 1번. 두 번째는 비트코인 왜 파냐? 네, 오래오래 가져가야지 무슨 소리냐? 네, 비트코인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일부 매도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한번 써보시죠. 네, 3개쯤 팔고 서울 부동산을 사라. 네, 뭐가 됐든 아니면은 본인 전략이라 좋습니다. 아니면 비트코인은 한 개도 팔지 말고 그냥 전량을 다 가져간다. 네, 1번, 2번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게 치열한데요. 네, 야, 진짜 1.5? 1.5 뭐죠? 1.5개만 매도하는 건가? 네. 내 집 있죠. 네, 전 집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일단 있긴 있거든요.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 이건 너무 팽팽합니다. 이거는, 네, 그때 돼서 한번 다시 조사해 볼게요. 이때쯤이면 또 비트코인이 솔직히 내년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25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뭐 4억까지 갔다. 그럼 30만 불이죠. 고점을 찍고서 한 50%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일단 저는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거든요. 30만 달러면 4억이고요. 50% 하락하면은 그럼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억 갔다가 2억으로 떨어진다. 이게 제 메인 시나리오예요. 뭐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좀 불리시하게 보는 시나리오고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2억 갔다가 1억 가는 시나리오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 정도 조정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 조정, 뭐 이게 가격 조정, 조정은 네, 몇 번, 한두 번은 아니겠다. 여러 번 주긴 하겠죠. 네, 여러 번으로 바뀔게요. 네, 30% 안팎의 조정을 여러 번 주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것이다. 네, 이게 저는 2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2029년 뭐 요 정도 되면은 10억이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겠지만 둘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하면 1번, 2번 중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큰 폭의 하락, 뭐 반토막 나고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비트코인을 저보다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메인 시나리오고 2번이 저는 희망회로 시나리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답은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정답은 지나봐야 알죠.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은 요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요걸로 일단 대응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2번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조금 고민 중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1번이든 2번이든 좀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4년이 지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2029년이 됐다. 2029년이 되면은 요때쯤에는 10억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때 4억 정도 됐다고 치면은 여기에 한 2.5배 되면은 10억 되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10비트 모으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한 5년 더 가져간다. 비트 시크림님이셨나? 네, 그분이 5년 가져가면은 10개 그대로 5년 가져가면 100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부동산 유튜버들 보면은 순자산 100억 막 이런 유튜버들 많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들. 근데 부동산으로 만들어진 순자산 100억은 뭐 대부분이 뻥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거짓말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순자산 100억짜리 뭐 실제로 뭐 총 자산은 뭐 부채가 좀 껴있을 수 있으니까 한 200억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매도하면은 세금 떼고 나면은 절대 100억 근처에도 못 갑니다. 뭐 잘해야 뭐 한 60억이나 될까요? 하지만 비트코인 10개가 비트코인 하나에 10억씩 됐다. 그러면 이거는 100억이 되잖아요. 얘는 진짜 찐 100억이에요. 찐 100억. 물론 세금 좀 내긴 하죠. 세금 좀 내긴 하는데 만약에 2년 과세 유예가 되고 뭐 1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하면은
연말에 한번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게 잠깐 팔았다가 네, 그 다음날 1월 1일 날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양도세, 이게 좀 비과세 혜택까지 공제라고 하죠. 여기까지 다 챙기면은 여기에서 100억은 제 생각에 한 85억에서 90억 될 것 같거든요. 부동산으로 만든 순자산 100억과 비트코인으로 만든 이 순자산 100억은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한 60억과 여기에 한 90억 차이는 너무 크잖아요. 얘보다 한 50%큰 건데 1.5배입니다. 1.5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솔직히. 한국 부동산이 좋긴 좋은데 한국 서울 부동산이 비트코인보다 좋을까? 이게 좀 요즘에 가장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진짜 비트코인보다 좋을까? 확신이 좀 안 들어요. 오늘 백훈종 이사님이 고래동 공부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요게 지수함수죠. 네, 저 서울대 수학과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이걸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데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지수함수 그래프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A 값이 좀 작으면 밑에 좀 깔리는 기간이 좀 길다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죠? 변동성이 크죠? 플럭세이션이라 그러나? 이게 위아래로 너무 변동폭이 크잖아요. 근데 이 변동폭이 큰 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여기서 요렇게 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쯤 되면은 이제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은 요렇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의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는 사실 여기 바닥을 기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훈종 이사님이.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오르기 시작하지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 불과하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1억 미치니까 지금 뭐 1억이 되네 마네 하고 막 우리 박수 치고 있는데 아직 미미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10억 근처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 네, 여기는 그냥 평평한 거다. 요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또 10년이 지나서 만약 100억이 된다. 그럼 더 많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오르진 않거든요. 물론 부동산도 우상향하는 자산이긴 한데 부동산은 토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평균적으로 5%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수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는 1.05의 x제곱 요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거의 그러니까 요거보다 숫자가 클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수익률인데 y는 뭐 예를 들어서 1.08의 x제곱 뭐 예를 들어 요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가 상당히 격차가 크거든요. 이 1% 차이가. 만약에 1년에 뭐 한 2, 30%씩 오른다. 그러니까 y는 1점, 만약에 30%다. 1.3의 x제곱. 이거는 그래프가 네, 어마무시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대단한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워렌 버핏 알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23%, 22%요 정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1.22의 x제곱. 요 정도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뭐 전 세계 최고 부자 대열에 오른 거거든요. 이게 워렌 버핏. 근데 비트코인은 워렌 버핏의 수익률을 월등히 능가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평균 한 40%씩 오른다. 그럼 이 그래프는 요거보다 뭐 기간이 얘가 워렌 버핏이 한 80년 투자했거든요. 80년. 이 80년 투자한 거를 요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요 정도면 추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가 오르면요. 2년 만에 2년 지나면 2배가 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네,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에서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진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오태민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컨투 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몰입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미친 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 연사 라인업들 역시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 달에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간이 나오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 원입니다. 한 달 수강료 아니고요. 한 달에 대략 한 5만 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유지해 갈 예정입니다. 4, 5, 6월 고래동 공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만 9천 원에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